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창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들과 천체 관측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밤하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대구 달성군에서 촬영한 남쪽 밤하늘 사진입니다. 별들이 꽤 많이 보이죠? 도시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 인공적인 광원이 없으면 이렇게 별이 잘 보입니다. 이 사진에는 유명한 별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궁수자리입니다. 자, 주전자 모양으로 보이는 이 별자리가 바로 궁수자리입니다. 이런 별자리가 밤하늘에 88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수자리를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여기 보이는 많은 별들은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가도 1년 넘게 걸리는 아주 멀리 있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스스로 빛을 내지만 너무나 멀어서 작게 보이는 별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들이 1000만 개가 넘는데 그중 하나하나가 이 별들입니다. 궁수자리 주전자 모양 보이시나요? 자, 주전자가 보이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큰곰자리 꼬리 부분인 국자 모양으로 알려진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조금 선명하게 나와서 잘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자 모양.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찾을 수 있는 길잡이 별입니다. 국자의 앞쪽 두 별을 따라서 5배 정도 연장하면 그 앞에 북극성이 보이는데요. 보이시나요? 5배 연장하면 자, 여기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은 북쪽을 알려주는 중요한 별이죠. 자, 여기에도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만원권 뒤에 있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밤하늘 지도로 1687년에 석각으로 제작된 우리나라 천문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북두칠성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도 천체 운동의 원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관측을 통해서 태양계의 운동 같은 것들도 조금씩 규명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유명한 별자리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여러분 한 번쯤 봤을 것 같은데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입니다. 자, 이것처럼 많은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별도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20만 배나 멀리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천체가 이 별들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들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밤하늘에 잘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은 망원경으로 촬영한 달입니다. 달은 잘 보이죠? 자, 이 달은 초승달 모양인데 스스로 달은 빛을 못 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받는 쪽만 밝게 보이고 지구에서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쪽을 봤을 때 밝은 부분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니까 태양에서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상현달입니다. 태양, 지구, 달의 위치가 직각일 때 반달 모양으로 보이겠죠. 이건 역시 상현달입니다. 보름달입니다. 자, 보름달인데 가끔 이렇게 오른쪽 부분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되는 모양은 아까 말했던 위상 변화가 아니라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밤하늘에는 생각보다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태양계에 속한 몇몇 행성들은 다른 별들보다 훨씬 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이겠죠.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주로 눈으로 밝게 관측되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있는 천체는 금성입니다. 해진 직후나 해 뜨기 직전에 지평선 위에 아주 밝게 보이는 게 금성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목성이 남쪽 하늘에 저녁에 잘 보이는데요.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금성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건 화성입니다. 다른 별들보다 확연히 밝은 천체 보이나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밤하늘에는 별들 외에도 행성이 아주 밝게 위치를 이제 천구 사이에서 별자리 사이에서 바뀌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행성은 이전부터 다른 별들과는 다른 천체라는 것은 알려졌었습니다. 자, 이것은 토성을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토성의 고리와 줄무늬 잘 보이시죠? 이것은 목성을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2020년 가을에 목성과 토성이 아주 가까이에 와서 함께 촬영한 사진입니다.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목성의 유명한 4대 갈릴레이 위성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밤하늘에는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별과 그리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태양계 안의 천체들, 행성, 위성 외에도 어두운 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이 사진에 보이는 천체는 모두 별처럼 보이죠. 하지만 별이 아닌 천체가 있습니다. 구상성단인데요. 수십만 개의 별이 공 모양으로 모여있는 천체입니다. 별보다는 선명하지 않는데 뿌옇게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보통 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한번 확대해서 촬영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별 외에도 구상성단이라는 별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상성단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보통의 별과는 다른 천체가 하나 보이시나요? 특이하게 별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수천 개의 별들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모여있는 산계 성단 중에서 이 성단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자, 망원경으로 망원 줌렌즈로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별들이 규칙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모여있는 산계 성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입니다. 유명하죠. 겨울철에 잘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밤하늘에는 이렇게 크고 밝게 보이는 별들 사이에서 요 중간에 3개의 별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또 다른 3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뿌옇게 뭔가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면 뭔가 별은 아닌데 뿌옇게 보이시죠? 좋은 관측지에 가면 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이고,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의 보이는 화각 정도에서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확대한 오리온 대성운 사진입니다. 이것처럼 밤하늘에 보이는 천체들 중에서는 성운이 있습니다. 성운이란 것은 성간에 있는 티끌과 가스들이 모여서 이렇게 빛을 내는 경우에 밝게 보입니다. 다시 오리온 자리인데요. 요 위에도 보면 뿌옇게 보이시죠? 요건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불꽃 성운과 말머리 성운입니다. 말머리 성운은 모양이 정말 말머리처럼 보이죠. 역시나 가스와 티끌이 모여서 관측되는 성운입니다. 요것은 확대한 사진인데 말머리가 잘 보이죠. 그리고 고리 성운, 그리고 아령 성운. 이것처럼 우리가 밤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체는 생각보다 많은데 별, 태양계의 천체, 구상성단, 산계성단, 성운 등이 대표적인 천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천체들은 대부분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에는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되지 않는 천체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라는 큰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되지 않은 천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별자리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보이시나요? 좀 전에 설명드린 별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름 기억하시죠? 카시오페이아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별처럼 밝은데 뿌연 천체가 하나 보이시죠? 이 천체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은하입니다. 외부 은하라고 그러죠. 육안으로 보이는 유일한 은하이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 은하보다 더 크고 우리 은하 지름의 20배가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엄지손톱만한 우리 은하라면 한 뼘 정도 거리에 있는 외부 은하인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별과는 조금 다른 뭔가 뿌연 모양이 보이시죠? 실제로 달보다 더 큽니다. 보이는 모습은. 하지만 어두워서 중심부만 조금 보이는데 외부 은하 중에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촬영된 모습입니다. 조금 더 오랫동안 촬영한 사진입니다. 중심부가 아주 밝게 보이죠. 그리고 또 외부 은하, 다른 외부 은하인 바람개비 은하, 그리고 아빠와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부자 은하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은하 외부에 있는 은하 역시 밤하늘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천체가 하나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 은하를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죠. 은하수 역시 도시를 벗어나서 관측하기 좋은 주변 광공해가 없는 곳에 가면 이렇게 육안으로도 은하수가 보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 바라본 원반 모양의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에 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지금 뿌옇게 보이는 것은 실제로 다 별들입니다. 이런 우리 은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게 은하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나 은하수 사진입니다. 은하수 사진입니다. 자, 은하수에 별이 참 많죠. 여러분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밤하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에 보면 별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그죠? 물론 DSLR을 이용해 촬영한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별 사진인데 30초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별은 아주 어둡기 때문에 촬영해서 합성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사진들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별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모습이 찍히는 것들이 합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별들의 움직임 같은 것도 한눈에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완성된 사진입니다. 별의 색깔이 아주 다양하다는 걸 별만을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일주운동을 보니까 색깔이 구분된다, 그죠? 그리고 일주운동입니다. 역시나 일주운동입니다. 다양한 일주운동 사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밤하늘 천체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사진들은 DSLR 카메라, 좀 전문적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주변에 광고해가 조금 적은 도시를 벗어난 경우에 촬영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스마트폰에는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프로 모드, 여기 보이시죠? 프로 모드. 프로 모드에서 사진의 감도인 ISO를 400 정도로 맞추시고, 요거는 이제 작게 크게 해도 상관없는데 400 정도 맞추시고, 그리고 어두운 밤하늘이기 때문에 노출 시간을 수동으로 해서 가장 길게 설정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스마트폰은 10초가 가장 긴 노출입니다. 그리고 자동 초점. 카메라 같은 경우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자동으로 맞추죠. 하지만 별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초점을 AF가 아닌 수동 초점 MF로 바꾼 후에 가장 멀리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가장 멀리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가장 멀리 맞췄죠.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10초 동안 스마트폰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니까 삼각대에 고정하여서 촬영하면 좋겠죠. 하지만 어디에 길에어 세워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아까 봤던 별자리가 하나 보이시나요?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별자리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특이한 천체가 혹시 보이시나요? 조금 어두운데
좀 전에 봤던 별들이 불규칙하게 모여있는 상계성단,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자, 무슨 별자리죠? 역시나 아까 설명드렸던 오리온 자리입니다. 여기에 오리온 대성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으로 봐도 관측지가 좋으면 살짝 보이는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자, 요거는 역시나 조금 밝은 곳에서 찍어가지고 엄청 밝게 보입니다. 여기는 목성이고 아래쪽에 여기 플레이아데스가 또 촬영된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달도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일반적으로 찍는 밤하늘 달 모습이죠. 확대를 한 다음에 너무 밝게 촬영되지 않도록 노출 시간을 조금 짧게 수동으로 조절하고 그리고 줌으로 촬영한 달 사진입니다. 삼각대에 세우고 찍으면 훨씬 더 잘 촬영되겠죠. 이렇게 지형도 달의 모양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촬영이 잘 됩니다. 이 사진들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촬영했던 사진들입니다. 자, 오늘 밤하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도시에서 보면 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리온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벗어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나만의 밤하늘을 한번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밤하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날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만의 밤하늘을 한번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추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